저는 부산에 사는 올해 72세인 미스터 김입니다. 예전에는 노년이란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몇 시간 동안 앉아서 TV를 보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산책을 하고 나서 다시 앉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반복되고 특별한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이 노인이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옆집 이웃인 박 씨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날까지 그는 나보다 겨우 2살이었고 여전히 건강했으며 이전에 심각한 질병의 징후는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항상 그랬듯이 그가 집 앞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사람들은 구급차를 불러 그를 데려갔지만 시간이 없었다. 의사는 너무 많이 앉아있고 운동을 너무 적게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저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나의 일상은 박 씨와 다를 바 없다. 아침에 차를 끓이고 앉아서 TV를 보고 음식을 마구 먹고 다시 앉는다. 때로는 산책을 나가기도 하지만 단지 몇 걸음만 걷고 돌아올 뿐이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휴식은 점차 자신의 몸을 죽이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박 씨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어제만 해도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오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내일도 똑같다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쓰러졌다면 누군가 나를 구하러 올 시간이 있을까? 내가 살아갈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느리고 무의미한 존재일까? 다음날 아침 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결정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는 않네요. 의사는 내가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위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의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미스터 박의 일도 당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다. 나는 항상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내 몸을 쇠약해진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만약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음 박 씨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는 대신 나는 더 많이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의 집 근처 작은 공원을 몇 바퀴 돌았다. 무릎이 아프고 호흡이 촉박하지만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더, 한 바퀴 더 돌려고 노력한다. 식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식사의 소금과 기름기를 줄여줍니다. 대충 먹는 식사도 없고 위만 채우는 패스트푸드도 없다. 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 수업을 듣는다. 처음에는 요가가 젊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웠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후와 싸우고 있는 또래들을 만났다. 우리는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불과 한 달 후에 저는 제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을 더 잘 자고 덜 아프고 특히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저는 노후는 무엇인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을 최대한 완벽하게 살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한때 휴식이 노후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나를 망치고 있었다. 내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조용히 떠나 제2의 박 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한 것입니다. 너무 늦어서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은 단지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남은 하루하루를 살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큰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입원도 안 하고 매일 약도 안 먹고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알고 보니 건강은 질병의 유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인생에서 가장 단순한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쑤신다. 저는 책상에 기대어 천천히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민첩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단을 몇 계단만 내려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다리가 피곤하다.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는 것을 느꼈고 정상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곤 했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깨닫지 못했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등산도 할 수 있고 뛰놀 수 있고 운동도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500m만 걸어도 숨이 멎는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기진맥진한 느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활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조금씩 운동 능력을 갉아먹었다. 알고 보니 악화는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갉아먹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던 집처럼 깨닫기 전까지는 기초가 약해졌고 벽이 갈라졌고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5년 안에 제 몸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니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어쩌면 언젠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몸을 이 지경에 빠뜨린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 화면에 눈을 붙이고 찻잔을 든 손이 따뜻했다. 갑자기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눈앞에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내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강하고 빠르게 뛰고 가슴이 누가 누르는 것처럼 무겁다. 공황 발작이 엄습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차단된 것 같았다. 아들이 전화를 걸자 손이 떨렸다. 몇 분 후 그가 달려왔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이 공포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서둘러 나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는 길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것이 뇌졸중의 징후일까요? 병원에 가서 의사는 혈압,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나는 병상에 앉아 심장이 여전히 심하게 뛰었지만 머리는 더 맑아졌다. 잠시 후 의사가 돌아와서 침착하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김 아저씨, 큰 병은 아니지만 운동 부족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앉아서 운동을 적게 해서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다. 이전에는 항상 심각한 병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사의 경고가 나를 깨어있게 합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동안 조용히 나를 바라만 보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간단한 말을 했다. 그냥 일어나서 가. 저는 그를 바라보며 좀 더 복잡한 말, 복용할 약의 목록이나 엄격한 식이요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내 단어만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실제로 따랐을 때 저는 가장 간단한 조언이 때때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곧 남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는 변화가 바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30분마다 집에서 5분씩 일어나 앉습니다. 나는 거실을 돌아보고 발코니로 가서 거리를 내려다본 다음 자리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다소 무의미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일주일 후에 나는 나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500걸음 정도밖에 걷지 못했고 피로가 빨리 느껴졌고 무릎이 욱신욱신 쑤시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500포에서 1000포까지 그리고 점점 5000포까지 올라갑니다. 3개월 후 나는 눈에 띄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걸으면 잠이 잘 온다. 예전에는 한밤중에 몇 시간 동안 뒤척이면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깊이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아졌다.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르기가 더 쉽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 팔걸이에 매달려야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고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오래 앉아있으면 피곤함이 사라진다. 예전에는 오래 앉아있을 때마다 몸이 저리고 무거워지고 잠시 다리를 주물러야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제 몸은 좀 더 유연해졌고 더 이상 침체된 느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고 말했다.
김 선생님, 눈에 띄게 발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하루 6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삼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64%까지 낮아질 것이다. 그 숫자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어서서 걷는 작은 습관이 제 건강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 몸을 유연하게 해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명을 연장시키는 열쇠가 됐더군요. 나는 노년이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볼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때때로 일어나서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 나는 뛰어다니고 일하고 피곤하고 먹는 것을 잊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몸이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저는 건강이 영원히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나무와 같습니다. 물을 주고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서서히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일어서서 걷는 작은 습관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다. 일어나서 운동하지 않고 30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인체는 가만히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태어난다. 일어나서 길지개를 켜고 몇 걸음만 걷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다. 걷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매일 걷기 시작하면 몸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도감도 느껴진다. 나는 아침 공기를 즐기고 새들의 지저귀에 귀를 기울이고 거리의 작은 변화를 관찰합니다. 모든 걸음은 몸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삶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70세든 80세든 좋은 습관을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 나이에 뭘 바꿔요?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엔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어느 나이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 저처럼 오래 앉아있고 노년이 휴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서 변화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한 발자국만 있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당신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너무 많이 앉아있나요? 일어나서 몇 발자국만 걸어보고 다시 와서 저와 함께 소감을 이야기해보세요. 72세에 처음 등산을 하게 된 여정을 들어볼래? 관심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